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도나 마음혁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도나 마음혁명은 세도나 메서드의 두 번째 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세도나 메서드가 500여 장에 달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릴리싱 기법, 그러니까 놓아버리기, 흘려보내는 기법에 대한 단락단락 굉장히 심오하고 차츰차츰 흘려보내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었다고 하면, 세도나 마음혁명은 실생활에 컨택트하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7주간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7주 동안 내 마음을 잘 고찰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해놓은 아주 부드럽고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주간의 여행을 한 주 한 주 단락단락 잘 설명해서 뒤편에도 계속 한 주 한 주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세도나 마음혁명에 대해서 좀 더 함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무조건 질주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단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몰아붙여야 하는 그런 세상 말이다. 목표를 향한 이런 전력 질주의 습관 속에서, 특별히 정신적 영역에서조차 우리는 분주히 앞으로 달려나가려고만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의 자리, 자각이라는 굉장한 기회를 주는 현존의 시간들을 오히려 놓치고 만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늘 그렇듯 빠르게 읽는다면 당신은 레스터가 말하곤 했던 정신적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늘 세상에 매달려 산다 할지라도 이 책만큼은 삶에 대한 탐험으로 여기고 느긋하게 읽기를 권한다. 사람들은, 특히 정신적 스승들의 경우,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믿거나 혹은 그들에 관한 소문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레스터는 그 어떤 스승에 관해서도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깊이 느꼈다. 대신 우리는 스승의 메시지를 하나의 탐험 또는 의식의 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그 또는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레스터는 종종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취하라고 말했다. 이 책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당신 자신을 메시지에 열어두기 바란다. 그것들을 당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시도해 볼 때 그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판단과 비교를 일단 보류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당신은 이 책이 보여주는 것들 중 어떤 것도 다른 스승들의 말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미 알고 있는 다른 것들을 무조건 던져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당신이 이러한 과정들을 시도하는 동안 되도록이면 그것들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을 것을 제안한다. 일단 당신 자신의 결론을 얻었다면 그때 다시 돌아가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해보라. 그리고 보라.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많은 길들과 전통들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모순은 피해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다른 관점들이 가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훌륭한 스승은 청중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청춘들은 각각의 가르침을 다른 수준과 관점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당신은 나와 레스터 사이에서 또는 레스터와 레스터 자신 사이에서 현저한 모순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다른 스승들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극명할 것이다. 그들이 다른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을 그들이 깨달은 각각의 방법으로 그들만의 특정적인 스타일로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중 어떤 것들이 진리로 인정되고 만일 당신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 모든 가능성들을 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그 지혜를 한층 더 진실하고 심오한 그리고 실용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태양에는 그곳으로 향하는 수많은 광선들이 있게 마련이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 자체의 진동과 공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굉장히 고양되지만 또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매우 침체된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가? 그리고 그럴 경우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수행의 길에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공명지수 또는 진동수가 올라간다. 그러나 이것이 딱히 그런 진동의 높고 낮음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진동을 가졌다 할지라도 똑같은 진동수끼리 만나게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각각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다. 스승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전혀 감동이 없거나 느낌이 없지만 또 어떤 언구들 속에서는 뭔가 아주 강한 반향이 일어날 수도 있다. 레스터는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문장이나 구절들을 기록해 두라고 권한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보며 숙고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시간을 내서 이 책을 다시 볼 때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변해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변화를 존중하라. 그리고 당신의 초점도 그에 맞게 변환시켜라. 레스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영어를 사용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의 그런 소통 방식을 보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스승의 글이나 말을 접할 때 그 또는 그녀의 고유의 언어로 접하는 것이 그것들이 심하게 편집되었을 때보다는 의미가 더 잘 전달되기 때문이다. 레스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특유의 전달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깨달음은 어떤 특정한 스승이나 가르침 또는 도에 관해 읽어본 적도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자신이 혼자서 아주 빠르게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언어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발견들을 전달하는데 가장 적절한 언어를 찾기 위해 현존하는 동서양의 정신적 가르침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 나갔다.
동양의 책들 중에 라마나 마하리시 그리고 파라마한 나사 요가난다의 가르침에 매료되었고 서양에서는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에 집중했다. 덕분에 우리는 그의 글 속에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영향받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때때로 그는 고대 영어로 그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레스트에 관한 자료들은 대부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그가 말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고장의 고유 언어가 자주 나온다. 여기서 인용되는 사건들과 일들, 예를 들어 인구 분포 같은 것으로 짐작해보면 그 특정 시기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이자면 레스터는 그 자신을 시간에 맞추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는 시간을 자기가 부여한 한계 또는 단지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말하곤 했다. 정황적인 사실은 모두 맞는데 여전히 그의 인식들을 시간적 순서에 맞게 꿰어 맞추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레스터는 공간의 한계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나 저기 나에 그에게 같은 뜻으로 통용되곤 했다. 그는 존재성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갈 곳이 없다를 가는 것의 자유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람들이 처한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러한 언어를 사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성을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멀리 있는 어떤 곳 혹은 어떤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혹은 그것을 찾으러 다닌다. 레스터가 존재성을 말하면서 거기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는 당신의 호흡보다 가까운 곳이다. 레스터는 명령형을 강하게 사용하는 오래된 유파로부터의 가르침의 방식을 배웠다. 그는 해야만 하는 오직 같은 단정적인 단어들을 자주 썼다. 사람들을 조금 더 밀어붙이며 깨우기 위해서 명령조의 말도 자주 사용했다. 만일 이러한 말들로 당신 안에 저항감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상이다. 이러한 말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러한 저항들을 최선을 다해 놓아버릴 것을 당신 자신에게 허용하라. 그리고 기왕이면 그 이면의 메시지 자체에 당신 자신을 열어주도록 하자. 당신이 이런 요점들을 상기하며 각 장을 읽어나간다면 당신은 소통 방법 때문에 요점을 놓치는 일은 없이 그의 메시지에 가능한 당신 자신을 열어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보며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이것이 당신에게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이 탐험으로부터 오는 변화들을 성과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더 큰 자기 발견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그것들을 반드시 기록하라고 조언한다. 아래의 목록은 당신이 이 책으로 수행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행동이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일상의 행동들이 더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효과적으로 변화한다. 더 많이 열린 소통, 더욱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진다. 더욱 유연해진다. 행동할 때 좀 더 느긋해지고 자신감이 올라간다.
성취감이 생긴다. 완성된 느낌이 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능력과 기술들을 취득할 수 있다. 긍정적인 느낌이 증가한다. 부정적인 느낌이 감소한다. 모든 존재들을 향한 더 많은 사랑이 생긴다. 이 책을 읽고 탐험해 나감에 따라 당신은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패턴들이 이해와 진리, 그 자체의 본성에 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잘 기록해 두기 바란다. 이 책을 보며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깨달음과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거의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다니지 않을 때 또는 마음이 충분히 느슨해져서 깨달음을 허용할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이러한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유를 간직하라. 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풀어라. 진정한 본성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을 안겨줄 놀라운 각성을 불러오는 그런 전격적인 돌파의 시점은 전적으로 당신의 조종권 밖에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레스터는 깨달음에 있어서 성과의 향상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놓아버림을 흔쾌히 하는 그 능력이며 그것을 완수하는 기능이라고 강하게 믿었다. 그는 이 점에 관해서는 아주 확고했다. 그의 인생 후반부 20여 년 동안 단지 이 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지금 우리가 세도나 메소드라고 부르는 수행을 발전시키고 북돋우는 데 헌신했다. 이 책으로부터 최대한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나는 당신에게 세도나 메소드를 배울 것을 그리고 레스터의 다른 자료들을 읽고 그것으로 수행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당신이 설사 그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있는 이 자료들이 의식권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다루어 보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놓아버림을 해볼 것을 강력하게 충고한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당신 자신에게 놓아버림을 허용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당신은 최고의 것을 얻을 것이다. 나는 최근에 우리가 포괄적 흘러버리기라고 부르는 놓아버림의 네 번째 방법을 개발했다. 각 장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많은 제안들은 모두 이 방법에 관한 것들이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세도나 메소드를 이전에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것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전에 세도나 메소드를 해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놓아버림의 전체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는 길이 된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그것을 가지는 길이다. 포괄적 흘려버리기 과정은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경험했을 내적 한계를 놓아버리고 분해하고 붕괴시켜 줄 것이다. 세도나 트레이닝 협회는 수업과 녹음 테이프 프로그램들은 세 가지 방법의 놓아버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놓아버릴 것을 결정하기 혹은 선택하기. 두 번째, 이 순간의 상태가 그 무엇이든 허용하고 그것을 수정이나 변화, 수선이 필요 없는 상태로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면서 놓아버리기. 세 번째, 그것이 어떤 것이든 느낌의 핵심 속으로 파고들면서 놓아버리기. 느낌의 핵심으로 파고들 때 우리는 그것이 텅 빈 또는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그것을 발견한다. 거기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추측하는 것처럼 어둠이 아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훈련하면서 이 새로운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 삶 속에서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당신은 자동적으로 당신 자신을 더 많은 가능성들을 알아차리고 대안들을 알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더욱 유연해지고 더욱 열리고 인생이 주는 그 어떤 대접이라도 잘 다루어내게 될 것이다. 포괄적 흘러버리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진짜이든 상상이든 그 모든 것이 쌍으로 양극으로 또는 이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전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삶은 이론화를 기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안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바깥도 가지게 된다. 옳음을 가지면 틀림도 가지고 좋음을 가지면 나쁨도 가지며 고통을 가지면 즐거움도 가진다. 이것은 실로 자명한 일이다. 좋은 것은 붙잡고 나쁜 것은 버리는 태도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럴 때 우리는 사실상 내적 진실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잡으려고 애쓸 때마다 그것은 슬그머니 떠나버린다. 우리가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내가 선호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이것은 유유히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린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멀리 떼어버리려 하거나 저항하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맞다. 그 일은 더 커져버리거나 끈질기게 지속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밀쳐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 더욱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애써 멀리하기 위해 양극단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한다.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위 문제라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더 크게 부풀리면서 말이다. 나는 우리가 양극성의 두 측면을 대할 때 그것은 마치 물질과 비물질 또는 긍정과 부정의 에너지를 함께 가져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쌍의 결합은 각각을 중화시킨다. 그러면서 당신은 더 많은 자유, 더 깊은 현존, 그리고 더 깊은 이해를 만끽하게 된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본다. 당신은 좀 더 열리고 좀 더 생기 있고 좀 더 평화로워진다. 이 책으로 연습하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결과가 증대됨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사물을 좀 더 명료하게 볼 것이다. 이 책 속의 제안들 중 어떤 것이든 당신이 그것으로 훈련을 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 더 많은 내적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자,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우리는 단지 양극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인다. 행복의 양극성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상대적으로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만 보고 다른 면은 보지 않는다. 자, 약간의 실험을 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불행한 그만큼 느껴볼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행복한 그만큼 느껴볼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순간에 불행한 그만큼 느껴보겠는가? 이 순간에 행복한 그만큼 느껴보겠는가? 이것을 몇 번 더 해보아라. 그리고 당신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네, 흘려보내기가 세도나 메서드, 세도나 마음혁명의 핵심적인 것인 기법인데요. 흘려보내려고 하면 저항하거나 억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부정적인 어떤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거나 해서는 흘려가지가 않습니다. 우선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허용하면서 최대한 그 감정을 내 온 몸과 마음이 느끼도록 허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 아니면 이 불행한 느낌을 최대한 느끼도록 허용합니다 하고 그 느낌에 저항하지 않고 그 느낌과 함께 최대한 증폭이 되고 그 느낌을 수용하면서 그 느낌과 함께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편의 세도나 메서드에서는 부분 흘려보내기 기법을 설명하고 있는 꽤 두꺼운 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헤일 도스킨이 그 레스터 에번슨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방법을 좀 더 발전시켜라 라는 유언을 하셨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괄적 흘려보내기라는 좀 더 쉽고 좀 더 전체적인 흘려보내기에 대한 도구를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헤일 도스킨과 세도나 메서드 연합회에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창안해낸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그 문제에 집중해서 흘려보내려면 좀 더 많은 노력과 좀 더 고찰과 좀 더 많은 인내와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데 전체적 포괄적으로 흘려보내게 되면 좀 더 용이하게 이 마음의 심상들을 흘려보내기가 좋으니까 이 방법을 더 고심해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변에 있는 감정을 우선은 흘려보내기 전에 충분히 내가 이 느낌에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오가면 융해된다고, 중화된다고 앞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느낌, 특히나 우리가 맞이하는 불쾌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느낌에 끄달리고 싶지 않은데 이걸로 나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나는 중심의 나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의 반응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그 느낌에 대해 신경을 안 쓴다고 저항하면서 습관적으로 이 감정 처리를 못하고 아니면 내 몸 세포, 근육, 혈액 어딘가에 이것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 안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그와 유사한 상황이나 그에 반응하는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들이 나오게 되죠. 함께. 하지만
이 흘려보내기를 잘 하게 되면 내 몸에 쌓이지 않고 내 감정들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두려움에, 불안에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허용하고 이 감정을 수용해주는 자세에 대해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흘려버리기를 실행하려면 나는 당신이 탐험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의 양극성의 두 측면을 지속적으로 오고 가보라고 제안한다. 이것을 연달아 여러 번 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내면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두 측면은 서로 용해시킨다. 당신은 연습을 하면서 이것을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점점 더 큰 자유와 현존을 경험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당신은 명백한 이중성과 양극성의 분리 아래 기저를 이루는 단일성을 본다. 네,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것과 슬픈 것, 이 두 극단 사이에는 하나의 단일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해하려면 좀 더 많은 숙고와 많은 자료들, 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데요. 어찌됐건 감정의 중심에는 좋고 나쁨, 빛과 어둠에는 그 밑에 기저하고 있는 어떤 단일적인 감정의 기저가 존재한다는 것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또 그것이 에너지 넘치는 전환임을 경험한다. 당신은 그것이 용해 또는 깨끗함, 가벼움의 정서임을 느낀다. 당신은 당신 자신 속에서 더 큰 명료함과 이해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매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전적으로 참여하고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질문하거나 아니면 특정 언구를 자신에게 반복하라. 네, 이 책에서 말하는 흘려보내기는 세도나 메서드는 단순한 이론이거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행해 보셔야 합니다. PT나 헬스클럽 가서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내 몸 안에도 내 마음에도 계속 단련하는 어떠한 도구나 어떠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마음의 근육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감정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이거 되고 있는 거야? 내가 잘 흘려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언구라고 했는데 특정한 말을 나한테 해주는 거죠. 잘 모르겠다고 싶을 때는 계속 연습 과정에서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을 흘려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충분히 허용합니다. 억압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로써 스스로에게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느낌에 대해 계속 관찰해 나가시면 됩니다. 당신의 가슴, 느낌의 감각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반복적으로 질문이나 언구들을 숙고할 때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들, 느낌들, 감각들, 그리고 영상들에 할 수 있는 만큼 당신 자신을 열 것을 허용하라. 어떤 면에서는
이 수행의 모든 과정에 자기 자신을 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 과정 흘려버리기. 이 과정이 하도록 놔두어 보아라. 이 훈련은 초기에는 결과가 매우 미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훈련을 해 나아감에 따라 그 결과는 점점 더 심오해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어떤 특정한 양극적 개념에 대한 훈련을 지속한다면 극단이라는 한계가 무너져 내리면서 중성의 상태 또는 커다랗게 확장된 내면의 어느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요. 우리는 주로 좋거나 나쁘거나 두 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걸 집중하지 않을 때는 말이죠. 대부분. 그것을 양극적 개념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을 자꾸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다 보면 너무 좋고 또 너무 나쁘고 하는 것들이 중성적으로 되면서 극단이라는 한계가 없어지고 우리가 왜 중용이라는 말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중성의 상태, 그럼으로써 어떤 것에 극단적이지 않고 확장되면서 내면이 넓어지는 어떤 지점에 다다르면서 스트레스 지수나 내가 어떤 좀 불합리하거나 두렵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극단적이지 않고 중성의 상태가 되면서 내면이 확장되면서 마음의 훈련이 잘 되면서 그러한 상태에 도다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를 좀 더 이 과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긴장을 풀거나 휴식을 취해도 좋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그 패턴을 멈출 수 있는 무언가를 하라. 그리고 나가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눈을 뜨고 방 주변을 둘러보거나 눈을 뜨고 있었다면 눈을 감거나 하면서 다시 훈련으로 돌아오라. 당신이 삶 속에서 어떠한 이러한 인위적인 양극들을 만들어냈는지 최선을 다해 그것을 알아차리겠다고 작정하라. 그리고 이 두 극성의 양 측면을 합치기를 시작하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뭔가 좀 더 발전된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자유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그 양극의 융해가 시작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일을 스스로가 즐기게 하라. 재미있는 것, 쉬운 것이 되도록 허용하기. 기억하라. 성장은 재미가 있다.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아까 질문을 하고 흘려보낸다고 했는데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라고 했고 흘려보내기를 선택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저항을 온전히 허용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면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이 분노를 누구누구와 관계된 이 분노를 느끼도록 허용할 수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무엇에 대한 거절을 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만일 내가 어떤 것이 싫다고, 어떤 사람이 싫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방어 기제는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참거나 아니면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피하는 거죠. 아니면 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여러 가지의 방어 기제를 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것이 싫은 경우가 있다면 싫어해도 괜찮아 하고 우선 자신과 대화를 먼저 하는 거죠.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모든 질문은 마음에서 스스로의 답을 찾아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그를 싫어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누구누구를 증오하도록 허용할 수 있겠는가? 흘려버리기의 경험은 개인에 따라 아주 많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즉각적으로 이완 또는 가벼워짐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마치 다시 살아나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의 몸에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당신 또한 눈치챘을 것이다. 마음이 점차적으로 고요해지고 남겨진 생각들이 더 깨끗해지는 것을. 이제는 문제보다는 해결 쪽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선명한 축복의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수행을 더 오래 해 나아갈수록 변화들은 점점 심오해진다. 만일 당신이 느낌, 태도 또는 행동에 있어 어떤 긍정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면 당신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당신이 수행하는 그 상황들이 각각 다른 릴리싱, 즉 흘려버림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처음에 그것이 완전하게 전환되지 않으면 릴리싱하고 또 릴리싱하라. 릴리싱을 계속하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네,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흘려보내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이 나고 흘려보냈는데 또 오후가 되니까 다시 또 생각이 나고 아니면 자고 일어났더니 또 생각나고 아니면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계속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 마음에 기인하는 뿌리가, 기절을 이루고 있는 그 뿌리가 어떤 것에 기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릴 적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이전 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크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기저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 기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도달했다면 그 문제는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놓아버림의 내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놓아버림은 흘려보내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행복한 아기를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다. 이 능력은 우리의 의식적 조정권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워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숨 쉬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매번 숨 쉬고 있듯이 또 다른 예는 전기 스위치다. 처음에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켤 때는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는가? 아마도 모를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전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들어오고 당신은 즉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마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과정에 참여할수록 훈련은 더욱더 쉬워진다. 만일 해결책을 알고 싶어 하는 생각 때문에 막힌다면 그것 자체를 놓아버려라. 흘려보내버려라.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아라.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것들이다. 간단한 것만이 쉽게 기억되고 전파된다. 예를 들어 숨쉬기에 대해 내가 당신에게 그 과정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들숨, 날숨, 필요에 따라 반복. 어떻게 더 이상 간단할 수 있겠는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아주 근본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포괄적 흘려보내기를 해 나아가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아주 쉬워지고 지금 호흡이 그렇듯이 그저 조금만 신경 써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쉽게 행하는 것처럼 마음의 훈련도 연습하다 보면 너무나 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이 탁 왔다. 그때 알아차리고 잠깐 멈춰서 이 감정을 오롯이 다 허용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냅니다. 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쉽게 마음을 단련시키고 평화로운 상태, 조화로운 상태, 내 마음의 평안한 상태로 빨리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과거의 오랜 행동 패턴에 묶여 있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흘려버리기를 까맣게 잊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사실상 이런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별 문제거리가 아니다. 당신의 놓아버림의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고,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바로 그 인식의 자각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지금 바로 그것을 흘려버릴 수 있다. 흘려버리기를 배울 때 당신은 아래의 과정을 따를 수 있다. 첫 번째, 당신은 이전에 했던 대로 지금도 그렇게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야 그것을 릴리스 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때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 그것을 그저 릴리징 하라. 흘려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간이 감에 따라 당신이 옛날의 오래된 행동 패턴을 다시 돌아간다면 당신은 아차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수행을 해보려고 다시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내가 그것을 다시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바로 그때 릴리스 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오래된 패턴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세 번째, 시간이 좀 더 가면서 당신은 이전의 오래된 습성에 막 빠져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릴리징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그러면서 결국 당신은 이제 어떤 특정한 경향성에 대해서는 릴리징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당신의 태도와 효율성은 결국 더 좋아질 것이고 아주 오래된 문제들조차도 저절로 풀려져 나갈 것이다. 매일 당신 자신을 릴리스할 것을 상기시켜주는
짧은 릴리싱 휴식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책을 통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알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우주적 진실을 찾아내는 바로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번도 떠난 일이 없는 알아차림의 심장, 그 장소로 여행을 떠난 것을 축하한다. 슬픔 없는 행복, 묶임 없는 즐거움, 평화, 그리고 모든 아르마리를 넘어선 축복, 그 가득한 삶을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네, 오늘 세도나 마음혁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챕터에서 중요한 점은요, 내가 느끼는 어떠한 감정을 충분히 허용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흘려보내기에서는 좋은 것, 나쁜 것, 빛과 어둠, 이 극단 양극을 자주 오가다 보면 중립의 상태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되시면 좋은 것은 솔직히 좋은 것은 우리가 잘 흘려보내고 있어요. 좋은 것들은 가슴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우리 몸의 감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쁜 것, 힘든 것, 두려운 것,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잘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과 평가들이 개입하면서 계속 흘려보내지 못하고 놓아버리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뭐 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을 접하게 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서 그 잡고 있는 것들이 느슨해지면서 자연적으로 흘려가면서 우리들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하죠. 시간에만 너무 맡기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강하고 또 어떤 것들은 오랫도록 내 몸에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증상으로 또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들이 오랜 기간 쌓이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즉각 알아차리고 바로 그 감정에 대해서 허용하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이 세도나 마음혁명에서 마음이 습관을 마음의 근육을 길들여 나가자는 내용들 오늘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좀 싫은 상황에서 이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시켜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이전보다 습관적으로 느끼고 있던 이 패턴들보다 얼마나 빨리 이 감정들을 정리하고 나 자신의 행복과 기본적인 조화로움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7주간의 여행으로 한 주 한 주 단락 지어서 7시간 나누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한번 흘려보내기 실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세도나 마음혁명을 단순히 듣고 그렇구나 하는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스스로 체험하고 자신의 것을 체화해서 만드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굉장히 바라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이 영상 들으셨다면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화해서
나의 마인드 트레이닝 도구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도구이고 아주 단순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